판사 3명이 하나의 합의부 재판부를 이루는 단독의 경우는 뭐 한 명이니까 그런 한 명이 뭐 다이니까 뭐 굳이 그런 개념을 쓸 필요 없는데, 합의부 사건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재판장이 있고 좌배석, 우배석이 있어. 우배석, 좌배석이 있어. 정확히 말하면 우배석이 더 급이 높아. 우배석, 좌배석이 있어. 그러면 지금 몇 년 전부터 법관 인사도 이원화가 돼서 좀 이제 제도가 바뀌었는데, 과거 이원화되기 전에로 본다면 판사의 이렇게 승급적인 상황은 어떻게 되냐면, 처음에 이제 사법시험을 나오고, 한때 예비판사라는 제도가 한 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있었어. 2년간 로클럭보다는 조금 더 판사는 판사인데, 그리고 대부분 정식 판사로 임명되는데 잠깐 완벽한 의미의 판사가 아닌 예비 판사 같은 게 있었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막 새파란 판사한테, 20대 후반 판사한테 이게 재판받는 데 대해서 국민이 불신하니까 조금 한번 살펴보겠다, 뭐 이렇게 해서 예비 판사가 2년 있었는데, 뭐 결국 판사인데 말을 또 예비 판사라고 해가지고 뭔가 급이 좀 이상한 급으로 만들었지만 결국 판사였는데, 그래서 없어졌어. 한 5, 6년, 7, 8년 하다가 없어졌어. 2000년 초반에. 그러니까 하여튼 곧바로 판사가 되는 거였었어. 기존에는 곧바로. 뭐 군법무관이나 공익법무관 갔다 왔다든지 하면 그 3년 경력이 인정되니까 곧바로 된 법관보다는 같은 초임이지만 경력은 이쪽이 더 있으니까, 아까 말한 우배석, 좌배석이 된다면 우배석은 그 3년 경력이 있는 그 사람이 우배석 될 확률도 있지. 같은 그 임관을 했어도. 왜냐면 경력이 좀 높은 거지. 그 정도 경력이 있으니까. 일단 우배석, 좌배석이 첫 출발이 돼. 그러니까 처음에 임관을 받으면. 그런 상태에서 한 7, 8년을 하는 거야. 그러면 이제 단독 판사가 돼. 단독 판사가 어떻게 본다면 아무래도 자기가 독립적으로 하니까 뭐든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그래서 어떻게 본다면 이 판사로서는 자기가 재량으로 다 하는 거니까 판사로서 꽃이라고 할 수도 있지. 단독 판사라면. 한 7, 8년 하면 단독 판사가 되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고등법원 배석 판사로 가. 그 뒤에 단독 판사를 하고 고등법원, 지금 말한 단독 판사는 이제 고등법원 항소심에는 합의부니까 단독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지방법원 단독 판사를 하다가 고등법원 배석으로 가. 다시 고등법원 배석 판사 단계를 하나 빠뜨렸네. 5년차, 7, 8년차까지가 지방법원 배석이고, 그 다음에 고등법원 배석을 하네. 한 10년차 정도에서 고등법원 배석을 하고, 그 다음에 한 15, 18년차를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내려보내네. 이 어떤 등급이랄까 승급하는 상황 이해되겠지. 그래서 17, 18년차에서 부장판사를 하고, 여기까지는 다 가는 거야. 그냥 큰 대가 없으면 시험 처음에 임용받아서 도중에 자기가 뭔가 때문에 이제 옷을 벗는다, 법복을 벗는다 해서 나가지만 17, 18년 뭐 이렇게 해서 부장판사까지는 큰 그런 자연 탈락 빼면 다 되는 거야. 어디서 한번 이제 승부가 나냐면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는 데서는 이제 거기서 고비가 돼. 한 기수에 20명도 안 나오는 거야. 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차관급이라고, 일반 공무원을 치면 차관급이야. 거기서 다 이제 한번 커트가 되니까 거기서 승진 못하면 이제 거기는 진짜 옷을 벗는 게 뭐 자기 어떤 특수한 필요성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조직적인 흐름 때문에 옷을 벗게 돼. 그래서 고등법원 부장 20년 차 될 그때가 이제 그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이 승진에 너무 예민하니까 어떻게 이제 3, 4년 전에 바꿨냐면 아예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따로, 물론 외부에서 뽑는다는 개념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따로 뽑아. 그런 기존의 승진 루트를 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예민하게 막 거기에 목매다르니까 아예 한번 차단을 해. 그래서 고등법원 배석을 아예 따로 뽑아. 그리고 이런 승급에 의한 게 아니라 그런 등급 중에 너가 그냥 지방법원 부장판사 계속 할래? 고등법원 와서 이제 다시 이렇게 할래라는 그것을 이원화시켜가지고 고등법원의 배석판사를 따로 뽑아. 그래가지고 너무 이렇게 피라미드로 올라가는 것에 목매달지 않게 해서 지금은 고등법원, 물론 기존처럼
하는 질서도 유지하면서 따로 뽑아서 고등법원 배석 판사를 상당히 급을 높은 것으로 해서 실질적인 합의가 되도록 1심에 아까 말했던 합의는 부장판사와 이 격이 급이 10년 이상 차이 나고 경륜이 이쪽이 훨씬 높으니까 합의라고는 하지만 좀 일방적인 부장판사의 일방적인 그런 꼴이 됐는데 고등법원은 2심이니까 한 번 다시 10년이니까 진짜 대등하게 3명이 합의를 해봐라. 심사숙고 해봐라. 그러려면 이 급이 너무 격차가 나면 역시 또 3명이 합의를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그 부장, 고등부장이라는 그 차관급에 아주 살아남은 이 사람하고 대등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고등법원 판사를 급을 높은, 배석 판사조차도 높은 급으로 이제 뽑아서 실질적인 합의를 하도록 3, 4년 전에는 그것을 대등재판부 그렇게 지금 법원 내부에서도 하고 또 한편 이제 법관 임용 자체도 이제 법조 일원화. 법조 일원화라는 말의 의미가 여기에 어떻게 지금 딱 맞는 용어인지는 모르겠는데 법조 일원화라는 의미는 결국 변호사든 판사든 일원적으로 지금 이렇게 하는 거라는 의미라고는 뭐 이해할 수는 있다. 하여튼 법조 일원화가 이때는 어떤 의미를 쓰냐면 변호사로부터 차출해서 이제 법관을 하는 뭐 그런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제 3년 경력자는 그렇고 그럼 이제 높은 급 판사는 밑에서부터 다시 차근차근 오는 건지 중간에도 또 데려가냐의 문제에서 이제 법관을 선발하는 게 단기 경력 있는 법관을 선발하기도 하고 경력이 높은 급에서도 이제 선발하기도 하고 뭐 이렇게 돼서 과거로 치면 초임 판사급만 지금 필요한 게 아니지 그 중간급의 판사도 필요하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제도가 바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판사 조직 시스템이 바뀌고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조직이니까 이렇게 성공이랄까 그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수는 없죠. 결국은 1심 부장판사는 한 16, 7년 차 될 때까지 그냥 자연스럽게 올라가면 자기가 중간에 옷 벗지 않으면 되는 건데 이제 거기서 20여 년 차 되면서 이제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되면 그게 차관급이고 한 기수에 한 20명도 안 나오는 그 경쟁이 되니까 거기서 이제 치열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인사의 적체라든지 인사의 불만, 그 다음에 아무래도 조직에서 그런 것 때문에 그 비판에서도 언뜻 나오지만 눈치 보는 뭐 위에 눈치를 보는 이제 임명권자에 대해서 눈치를 보는 뭐 이런 상황이 되니까 이제 그 인사적체적인 그 불만 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고등법원의 배석 판사를 아예 고등법원을 지방법원과 딸리 뽑아버리는 그래서 이원화 제도를 더 가지고 그간에는 판사 1심에 배석 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5년부터 한 8년 사이에 단독 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고등법원이나 항소심에 배석을 하다가 그림이 너무 위로 올랐는데 그 다음에 1심의 부장판사를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고등법원 부장 판사까지가 되는 이런 루트 여기서 이제 지방법원 지원장 가고 이제 뭐 경우에 따라서 대법관 가고 그 뒤에도 뭐 경쟁이 있긴 있지만 자연스럽게 이렇게 해서 1심 부장판사까지 한 18년 정도까지는 자기가 탈락하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가는데 그 다음에 저번 때 요 단독판사가 어떻게 본다면 더 꽃이 될 수 있는 게 판사에 혼자 단독으로 판사하는 거니까 물론 이 단독판사는 1심이죠. 항소심은 단독 재판부라는 게 없고 합의부니까 이렇게 되는데 요 고등법원 항소심 배석판사를 역시 여기서도 합의체니까 고등법원 부장은 막 20년 이상 차고 그 배석은 한 뭐 5년 차에서 8년 차 정도 되니까
이게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서는 3명이 대등해야 되는데 이게 격차가 있으니까 합의가 되는 게 아니다. 그렇게 해서 인사적체 문제도 있고 해서 3, 4년 전에 아예 고등법원에 판사를 지방법원과 이원화해서 따로 뽑았어요.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요 단계에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 실질적인 합의가 안 되니까 아예 고등법원 판사를 한 10년 차 이상에서 1심의 부장판사급 이런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그런 10년 차에서 한 15년 차 사이에서 고등법원 판사를 그래서 이원적으로 뽑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고등법원에 그것을 어디 보면 아직 교과서에까지는 잘 이런 거 안 쓰는데 대등재판부라고 그래서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서 고등법원에 대등적. 그런데도 약간은 차이가 있어요. 왜냐면 지금 일거에 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점차 이제 그걸 좁혀가려고 하니까. 그 다음에 고등법원의 모든 재판부가 특히 이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먼저 실시하고 점차 하는데 완벽하게 다 이렇게 대등재판부로 세팅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점차 많이 이 격차를 그래도 조금 격차가 있어요.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대등재판부라고 그래서 이 격차가 부장판사랑 이 배석들이 종래는 한 5년, 8년 차였는데 이 대등재판부는 한 13년 차 막 이런 급으로 가서 격차를 많이 줄여서 지금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부장의 입장에서는 과거의 시스템에 보면 지방법원이든 이 합의부는 사건이 자기네 배당되면 형식적으로는 그 다음에 다로 3분의 1씩 배당되지만 이 거를 나나 다가 써줬었어요. 나하고 다가 납품한다고 그래요. 써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분의 1씩 하는 셈이 돼요. 실제는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그래서 사건이 배당됐을 때 재판부가 가나다로 표시되는데 그 가가 부장판사 사건인데 실은 나와 다가 가를 해주는 거예요.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가나다로 됐었는데 이게 가나다가 되니까 됐었었는데 실질적인 심리 합의를 위해서 대등재판부를 만들었으니까 이게 다가 가를 해준다라는 개념을 이제 조금 누그러뜨리고 사건을 가도 해라. 고등법원에 부장도 해라. 그러니까 대등재판부 인사 뭐 이런 거에 처리를 위해서 했는데 누가 조금 불만이겠어요. 고등법원 부장판사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밑에 부하처럼 거느리는 이런 상황에서 대등이라고 해버리니까 이게 좀 불만스러운 거예요, 지금. 그래서 로클럭을 거기다 많이 배정해줘라. 왜? 나하고 다도 알고 보면 옛날 시스템은 다는 부하. 알고 갔는데 여기는 지금 뭐예요? 대등으로 갔어요. 근데 약간의 격차는 있긴 하지만 대등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부리던 사람인데 1심에서는 부장판사로 부려서 납품 받던 사람인데 지금은 자기가 납품해야 될 뿐더러 누구 것까지 해야 돼요. 고등부장 것까지 해야 되니까 또 불만인 거야, 여기도. 그러니까 로클럭이 고등법원에 가야 되는데 이게 로클럭이 또 그거 정도 부릴 정도의 또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더 어떻게 보면 귀찮아. 그냥 자기가 하고 말지. 거기서 해갖고 온 거 그거 갖고 뭐 더 이게 좀 어느 정도 해갖고 와야 이게 되는데 막 그런 상황이 여기 벌어지고 있어요. 지금 혼선이 막 혼란이 있는 거예요. 실시한 명분은 실질적인 합의를 위해서 뭐 등등인데 약간의 인사적체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 와중에 이제 사건이 대법원은 우리가 상고심은 법률심이라고 그랬죠. 1심은 단독재판부와 합의재판부가 있고 1심과 2심은 이제 사실적인 측면, 우리가 재판이라는 것은 그때 그림 그렸을 때 어떻게 해줬어요? 사실을 확정해서 법규의 해석 적용을 해서 권리 의무를 확정하는 거다라고 했을 때
요 사실심이라는 의미에서 사실을 주장된 사실을 확정을 해서 그다음에 법률 해석 적용해서 권리의무를 확정하는데 1심과 2심은 사실심이에요. 이 말은 법률적인 측면은 당연히 포함한 의미에서 사실심이라고 해요. 근데 2심에 대해서 대법원 상고심은 사후심이자 법률심이라고 그랬어요. 법률적인 해석 적용만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는. 그다음에 사후심이에요. 사후심이라는 의미는 뭐예요? 항소심 판결을 가지고 더 이상 사실 주장을 전개시키지 않고 그 당부만을 보는 거예요. 항소심 판결의 당부. 그럼 속심, 1심과 2심은 속심이라고 그랬어요. 사후심이 아니라 그 구조가 속심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1심의 결과로서 판결이 한번 내려지지만 사실 주장이 계속 연결된다. 연속된다. 항소가 된 이상은. 그래서 항소심 변론 종료시 기준으로 주장된 사실을 바탕으로 판결을 해주고 항소한 사람의 항소가 말이 안 되면 항소를 기각하는 거고 항소한 사람의 주장이 일견 맞다면 그것에 따른 판결을 해준다라는 의미는 1심 판결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항소한 사람의 뭔가 불만이 맞다면 1심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1심을 일단락 졌던 그것을 제거를 해요. 즉 취소한다라는 말을 써요. 1심 판결을 취소시키고 항소심 스스로 항소심에서는 파기환송한다라는 건 특별한 거고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스스로 자판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런 것을 이해시키기 위한 예는 저번 때 한번 이야기를 했으니까 더는 안 할게요. 그래서 사실심으로서 항소심에서 한 차례 더 자기 주장을 추가로 1심에 펼쳤던 주장 플러스 항소심에서 물론 나중에 이제 이런 거 나와요. 적시 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이런 것 등이 나와요. 적시 제출주의,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 뭐 146조, 뭐 149조 이런 등등의 그런 조문이 있어요. 느낌 알겠죠? 적시, 적절한 시점에 공격방어 방법을 제출해야 돼요. 나중에 뒷받치면 안 돼요. 만약 뒷받치면 실기했다 라고 해서 각하시켜요. 물론 실제 소송에서 그렇게 매정하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엄격하게 막 그것을 적용해서 잘라버리는 경우는 드문데 조문상은 그런 식으로 처리가 돼요. 우리가 항소심에서 소변경할 수도 있다고 그랬죠. 항소심에서 뭐 반소도 제기할 수도 있고 이 공격방어 방법 또는 청구, 소변경하고 반소를 제기하는 건 청구 단계에서 이야기고 공격방어 방법은 그 속에 들어와서 펼치는 어떤 주장 등인데 이것은 항소심이 열리더라도 원칙적으로 가능한 거예요. 항소심에서도 계속 가능한 거예요. 근데 공격방어 방법에 있어서 가능은 하지만 그것을 규율하는 원리는 적시제출주의와 실기한 공격방어 방법의 각하라는 조문 맞는지 모르겠는데 뭐 146조, 149조 맞을 그런 조문 등에 의해서 규율돼요. 실제는 그렇게 엄격하게 하지는 않아요. 실무상. 나중에 공방을 펼치는데 늦게 냈다고 해서 매정하게 끊어버리면 이게 승패가 또 좌지우지 되는 공방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과감하게는 못하는 경향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조문이 있고 엄격하게 해서 당사자를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사실은 있어요. 너무 루즈하고 하면 뭐 세워라 하고 그런 물론 또 소송도 전략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막 자기가 억울한 거 다 막 쏟아부을 필요는 또 없어요. 전략적으로 상대방과의 싸움이니까 툭 던져놓고 상대방의 방어를 보면서 또 한 번 딴 걸 툭 던지고 이런 전략도 필요해요. 그런데 그 공방의 와중에서 나왔었어야 되는 그 시점이 있는데 그 나중에 완전히 다 이제 그런 거는 서로 생각지도 않고 있는 이런 단계에서 이제 와서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실제는 실기했다라고 각하시킬 수 있는 상황은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실제는 그렇게 과감하게 하지는 않는다. 그런 규율에 의해서 이 사실적인 항소심까지 펼쳐지면 사실심으로서 제2심이 진행되는데 거기서 나온 승패에 대해서 이제는 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삼판제 우리 뭐 3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또 한 번의 세 번째 싸움의 상고심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원래 상고심은 뭐예요?
더 이상 사실 주장을 펼쳐서 사실적인 심리를 받는 게 아니라 법률심으로서 사후심으로 원심 판결, 항소심에서 받은 판결의 당부를 법률적인 해석 적용이 오류가 있었는지만 통제하는 의미에서의 심리인데, 사람들은 그냥 사실적인 자기가 주장했던 게 법원에 의해서 채택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의미에서의 불만을 대법원까지 가져가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의 주장은 딱 잘라서 사실적인 부분만 있고 딱 잘라서 법률적인 부분만 얘기하는 건 아니고, 법률적인 부분을 감안한 어떤 사실 주장을 하기 때문에 그게 엉켜있는 측면은 있어요. 어떤 사실 주장이 다 우리가 일반적인 생활에서의 사실 주장이 아니라 법원에서의 사실 주장이라면 법률적인 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사실 주장이지 전혀 관계없는, 그런 딱 잘라서 말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실제 소송에서는 그런 법률적인 거에 입각한 무슨 주장일 거는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법률적인 주장과 사실적인 주장이 딱 분리돼서 이다 아니다를 하기는 쉽지는 않지만, 하여튼 사실적인 주장의 다툼은 이제 그쳐야 돼요. 대법원 단계에서까지 그 싸움을 벌리는 건 아니어야 되는데, 친 사람 입장에서는 실제 법률의 해석 적용에 오류가 있다라는 주장이 아니라 사실적인 주장에 있어서의 채택 여부가 불만이기 때문에 상고심까지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물론 대법원에서는 그 모든 것을 그걸 다 수용해서 심리해 줄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는 그것을 제한하는 제도로 뭘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심리 불속행 제도요.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의해서 심리 불속행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근데 이 심리 불속행은 왜 심리를 안 해주는지 등의 이유 없이 그냥 문전 커트하는 거예요. 들어온 사건이 진짜 법률적인 어떤 쟁점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커트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게 불만인 거예요. 내가 뭔가 억울해서 대법원에 왔는데 왜 안 해주느냐. 과거에는 3, 4년, 4, 5년 전에는 1심에 대해서 항소심의 인지, 그 재판을 받기 위해서 드는 비용이 1.5배였고 대법원은 2배의 인지를 붙였어요, 1심에. 그러니까 돈도 받았으면서 왜 그냥 이유도 없이 커트하느냐. 원래는 그게 대법원에 올 건이 아니었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왜 내 말이 어쩌고 저쩌고 해줄 거를 상정해서 2배의 인지를 붙였는데 이렇게 문전박대하면서 이유도 없이 문전박대, 이유가 없이 그냥 문전박대 당하는 거예요. 그냥 기각시켜 버려요. 그래서 3, 4년 전에 4, 5년에 그게 문제가 있어서 적어도 그럼 인지는 좀 다 내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심리를 니네가 제대로 하는 것도 아니면서. 그래서 인지는 이제 인지 반 돌려줘라. 그렇게 끝나면 뭐 그렇게 해도 4, 5년 전에 한번 바뀌기까지도 했어요. 그렇지만 이 입장에서는 심리 불속행 제도가 불만인 제도예요. 그렇지만 이 대법원에 사람들이 알아서 이제 안 와야 되는데 막 올라오니까 여기서는 너무 업무가 과다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대법관이 대법원장 포함해서 14명이고 법원행정처장은 실제 재판 안 하니까 12명이 부를 이뤄서 전원합의체로 가는 사건도 있지만 부를 이뤄서 4명이 하나의 부를 이어서 3개 부가 있으면서 재판을 하게 되는데 3만 몇 건이 지금 대법원에 오는 거예요. 최근. 네. 그러면 여기가 판사 1명당, 대법관 1명당 12명이니까 300건 이상씩, 3,000건을 하는 거죠. 3,000건, 1년에. 말인즉 3,000건을 실제 심리를 어떻게 하냐 이거죠. 물론 재판연구관이 해주는 뭐 이런 게 대법원은 있겠지만 다 실제 한다라고 보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대법관 이름으로 나가는 판결이 3,000건이 1년에 해야 된다라면 이게 감당 못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불속행으로 상당히 많은 퍼센트가 걸러져요. 근데 한편 심리불속행이 이 권리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 입장에서는 무진장 이게 불만스러운 제도예요. 그래서 최근에 어떤 지금 안이 최근에 이런 상황에서 등장했어요. 최근에 어떤 안이 등장했어요? 최근에 어떤 지금 뭔가 제도에 변화를 주려고 하는 뉴스 등이 최근 3, 4개월 사이에 계속 나오는데 상고법원이라고 그래서 대법원에 오는 사건 중에 법령의 해석 적용 통일,
그러니까 대법원은 한 곳 있으니까 밑에서 법률적인 문제가 다툼됐으면 그것을 갖다가 판단해주는 본연의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 종래의 심리불속행제도가 만약 문제라면 실제 심리를 해주겠다. 그렇지만 대법원 자체에서의 법령 해석적이 아닌 것은 지금 대법원에서 지금 다 그걸 해주지 않겠다. 어디서 해줄 거냐 하고서 하나 상고법원이라는 것을 대법원 단계에서 마련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상고법원안은 지금 통과될지 어떨지 모르지만 하여튼 상고법원안이 이렇게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이 전체적인 얘기를 하는데 오늘 하나 또 뉴스가 확 나왔더라고. 뭐였었어요 오늘 뉴스? 법원 그런 뭐 나왔어? 부장판사를 1심 부장판사를 아니면 뭐 다시? 그렇죠. 지금 뭐야? 여기 단독판사가 1심의 단독판사가 아까 꽃이라는데 실제 경력은 어느 정도? 5년에서 한 8년 사이라고 그랬지. 1심의 합의부에 배석을 하다가 단독판사는 아무래도 혼자 이제 책임지고 운영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은 5년 뭐 이런 정도 아주 초짜는 아니지만 어떻게 본다면 그래도 좀 짧은 거지. 근데 여기를 15년 이상의 부장판사를 투입하겠다. 그래서 1심을 강화하겠다. 이런 이야기야. 왜냐면 대법원에서 자꾸 사건 오지 말고 니네 사실적인 거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라고 지금 제도를 설계하려면 사실상 그렇지만 당사자들은 마지막에 한번 대법원 가서 기대고 싶은데 그 대법원은 원래 사실적인 주장을 더 이제 기대면서 싸우는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오지 말라고 하는데 거기서 이제 3세판이다. 실제 3번 받아야 되는 것은 꼭 재판을 받을 헌법적 권리는 아닌데 당사자는 계속 그렇게 생각해서 해달라 판단 나 다시 한번 억울하다라고 하는 대법원 갖고 오는 것을 이제 커트할 수밖에 없는데 다만 거기서 커트는 커트대로 하더라도 그렇다면 1심과 2심에서 그치게 하려면 더 많이 이게 사건이 어떻게 해야 돼요? 피라미드처럼 이렇게 줄어들어야 되잖아요. 대법원까지 오는 게 이게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것을 원추형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는 조금씩은 줄어들겠지만 이렇게 피라미드가 되는 게 아니라 원통형처럼 무슨 느낌이야? 이게 조금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올라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 발상은 진 사람 입장에서는 3세판이 막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대법원까지는 원래는 보장되는 게 아니다. 그게 재판을 받을 권리상 헌법의 권리상 필연적인 게 아닌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두라고 하면 그만두겠어요? 자기 목숨이 걸렸고 자기 생명이 걸려 있는데. 그러니까 그만두게 하게 하려면 한편으로는 이제 1심 내지 2심을 충실하게 해줘라. 충실하게 해서 거기서 승복하게 해라. 진짜 올라가봤자 더 별거 있는 게 아니다. 여기서 내가 충분히 싸우고 충분히 이게 심리돼서 이 결론에 대해서 내가 승복하게 만들어 주려면 1심을 2심을 충실하게 할 수밖에 없다. 지금 2심은 이제 대등재판부라 해서 상당히 경력 있는 판사를 3명 다. 과거에는 부장이 경력 있고 밑에는 부하 이런 개념으로 구성됐던 것을 대등재판부라고 해서 그 출발은 뭐 인사적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했던 어쨌든 하여튼 나름대로 3명이 실질적으로 심리를 할 수 있는 역량을 대등하게 갖고 있다라고 구축을 하는데 이제 한술 더 나가서 1심의 단독 판사를 15년 정도의 경력 있는 혼자 지금 책임지고 해야 되는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젊은 판사한테 심리받은 것에 대해서 불안하거나 충분히 이게 제대로 심리됐는지 안 됐는지에 대해서 이런 마음 때문에 올라온다 사건을 계속 2심, 3심으로 가겠다라면 그것을 해결해 주는 것도 한편 또 갖춰야 되는 것이다 해서 1심 재판부의 단독 재판부를 15년 이상의 판사 등으로 하고 그다음에 판사 정원을 370명 정도 늘려서 보강하고 왜냐하면 결국은 이게 사건은 막 오는데 부실하게 심리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자기가 맡은 것을 해결하려면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부실하다. 그러니까 판사를 늘리면 그만큼 사건이 조금 더 옆으로 골고루 더 갈 수 있고 내게 줄어들면 내가 좀 더 여기에 집중할 수 있다. 뭐 그런 논리하에 판사 수도 370명 정도 늘릴 생각이고 1심 재판부의 단독의
어떤 재판부에 경력 있는 15년 차 정도의 부장판사급을 배치하겠다 등등이 오늘 나온, 즉 상고법원과 함께 그것의 목적을 이루려면 하급심이 또 한편 충분히 심리가 돼야 되는 것까지가 전제되면 이게 이 틀이 그래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1심 등의 강화, 충실화 이런 얘기가 오늘 아침 뉴스에 나왔어요. 하여튼 그런 지금 상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막 그런 사법제도가 여러 가지 지금 변화를 맞이하고 있어요. 하여튼 1심과 2심은 지금 속심이다. 속심 연속. 2심과 3심의 관계는 대법원은 사후심이다. 속심과 대칭되는 사후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사후심은 더 이상 사실주장을 펼치는 게 아니라 원심, 항소심 법원을 판결을 사후심, 사후적으로만 체킹해. 즉 법률 해석 적용을 잘못해. 사실주장은 원래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래서 기속받는다라고 그래요. 오히려 대법원이 하급심의 사실 판단에는 기속받아요. 기속받고. 자기네는 법률의 해석 적용 뭐 이런 것만 따지는 거지 사실적인 것의 확정은 더 이상 건드리면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지금 어떤 오늘 뉴스 때문에 또는 전에 얘기를 보완해서 얘기했던 건데, 일단 여기까지 질문이 있으면 해요. 여기까지. 억지로 질문하지 말고. 대법원은 결론 아예 못해요. 공식적으로 없어. 각가다 필요해서 참고인 진술을 듣기 위해서 하는데 공식적으로는 원칙적으로 변론이 없어. 그러니까 대법원에 이렇게 변호사 가가지고 하는 거 없고 서면으로만 들어가는 거야. 이게 법정에서 뭐 펼치는 가끔가다 공개 변론한다라고 해서 참고인 진술 교수들 가가지고 하는 게 있어. 특별한 경우는 있는데 보통은 원칙적으로는 변론이 꼭 열리는 경우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참고인 진술 이런 경우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서면으로 심리해. 서면으로 들어가. 또 헌법재판에서는 뭐 맨날 뭐 중개하고 하는 거 뭐 하던데, 민사재판도 가끔가다 최초로 대법원에서 변론한 게 여자를 종중원 지위를 인정할 건가 그런 거 가지고 한 7, 8년 전에 한 번 했고, 요새는 한 1년에 한두 번씩 해. 1년에 한두 번씩.